우선 최고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오늘 처음으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지명을 하고 청년 비례에서 최고위원이 된 김광진 최고위원님의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광진입니다. 청년이 참 힘든 시기입니다. 대학생의 70%가 졸업 전에 1,3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청년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빚 독촉을 하는 채권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청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등록금의 문제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청년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김광진입니다. 네, 박수 칩시다. 우리 청년 비례대표로 1등으로 당선된 김광진 최고가 최고위원회에 합세함으로써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이 상당히 젊은 느낌이 듭니다. 환영하고 앞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함께 힘을 합쳐서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주말에 역사적인 단일 후보 야권 단일화가 시작됐습니다.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9일 8시에 70여 개의 지역구의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이 진 곳도 있고 또 통합진보당이 진 곳도 있습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경선에 합의하고 또 결과에 승복한 후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특별히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좋은 민주통합당 후보들이 탈락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로 뭉쳐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순응해서 양보와 그리고 희생을 결단한 모든 후보자들을 우리 국민과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 모든 힘이 합쳐져서 우리는 앞으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국민이 선택한 야권 단일 후보들은 국민이 이기는 시대를 여는 국민 승리 후보 그리고 국민 단일 후보입니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야권 단일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망쳐버린 민생을 다시 살려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정책 연대를 강화해서 총선 승리 더 나아가 정권 교체를 이룰 기틀을 세우는데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이 만들어주신 야권연대로 더 치열하게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 맞서서 승리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혼심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승리해서 바꿔달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변화와 희망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문성근 최고위원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 자신도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역사에 비약은 없다 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명령 운동을 착수한 이래 주창했던 많은 정당 혁신, 정치 혁신에 대해서 깊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의 과제로 넘기고 이제 총선 승리를 향해서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이번에 헌정사상 최초로 총선에서 야권 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발표가 됐는데 탈락한 후보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 진영과 진보 진영 모두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의회 권력을 표시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마칩니다. 박영선 최고위원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법 사찰을 하고 증거를 인멸한 범죄자 가족에게 금일봉을 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이 사건에 무관치 않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오늘 MB정권 비리 특위가 장진수 주무관의 또 다른 진술을 공개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이 보냈다는 5천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재수사가 내일 장진수 주무관 소환을 계기로 시작됩니다. 이 본격적인 재수사에 앞서서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적어도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는 증거 인멸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 물러나야 합니다. 검찰의 후배들이 장관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고 벌써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금 현재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이번 재수사 사건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맹세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민정수석실과 검찰, 고양이와 생선의 관계를 이대로 두고 재수사를 더 진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도적인 부실 수사는 사실상 수사 조작입니다. 지난주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민간인 사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라고 공개적으로 질의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원칙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말을 묻습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사퇴 그리고 청와대 현 민정수석실의 수사 일체 관여하겠다는 대국민 맹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하십시오. 왜냐하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공천 문제를 보면 이 당시에 민간인 사찰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거나 혹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인물을 공천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로 볼 때 과연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하겠습니다. 내곡동 사건, 대통령과 대통령 아드님이 관련된 이 내곡동 사건도 검찰이 지금 이메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을 MB정권은 무서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인류 기업이라고 자랑하고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도 공권력을 무시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공정위 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아마 이번만이 처음은 아닐 겁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의 법 질서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아픔도 있겠지만은 보다 큰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 승복하고 야권 단일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당이 협력하다고 제안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모바일 경선과 현장 투표, 어떤 경우에도 우리 당 후보끼리 고소 고발 사태가 전입 각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법을 묵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증거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고소 고발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거듭 중앙당에서도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선거 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냉정을 찾자고 호소합니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는 취소돼야 합니다. 지난달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한된 사항은 파기이기도 하지만 북한에서 비록 인공위성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전 세계는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과 가장 가까운 우방관계인 중국마저도 평화를 위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듭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를 취소할 것을 촉구해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확정되었습니다. 남원분들께는 위로를, 또 선택되신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후보 단일화의 결과를 소중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야권에게 힘과 희망을 부어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누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었는가를 이제 떠나서 모두 보편적 복지, 경제 민주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로 가는 동맹군의 일원이다, 이런 점을 자각해야 합니다. 다소 색깔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점에서 우리는 동지이고 형제입니다. 민주통합당과 진보통합당의 후보 단일화는 민주진보 대연합이고 2012년을 함께 점령할 복지 동맹이며 평화 연맹입니다. 이제 우리는 총선 승리를 향해서 일로 매진해야 한다. 오직 이명박 정권의 심판, 새누리당 정권의 심판을 향해서 훨씬 단결해야 한다, 이런 점은 거듭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겸 최고위원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예, 저도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른바 총선 대진표가 짜진 셈입니다. 단일 후보로 선정되신 분들은 이제 명실상부한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일 후보 그 자체는 결코 훈장이 아닐 것입니다. 국정 운영 능력, 국민의 여러 가지 불안감을 씻어줘야 된다는 무한 책임감을 이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실정만을 가지고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어렵고 또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국민을 답답하게 했던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이렇게 양극화 문제라든가 혹은 남북 긴장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우리는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말 한마디에서도 국민을 편가르고 정오를 정복시키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공인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셔서 이번 총선에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리는 그런 정치 혁명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야권 후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남현희 최고위원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예, 노동부가 최근에 공개한 2011년 최저임금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19,518건에 그 중에서 사법 처리된 것은 고작 11건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정부와 사측만이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는 2012년 최저임금을 10원 인상한 바 있습니다. 30대 대기업 매출 총액이 630조로 역대 최고인 반면 가계부채는 800조로 역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을 사실상 동결해 버려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한 끼 밥값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마저 지키지 않는 악덕 기업주들을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사회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